오늘은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교정적 정의라는 것의 의미는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인데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이제 응당한 보복을 하는 거다. 처벌을 하는 것은 응당한 보복을 하는 거다. 또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응보주의의 관점이 있고요. 반대로는 이제 공리주의의 관점이 있는데, 공리주의는 먼저 공리주의가 애초에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처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일단 위법의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실이 더 크도록 형벌을 부과해야 됩니다. 손실이 더 크도록. 또 이제 처벌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응보주의 관점에서의 대표인 칸트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의 대표인 벤담의 관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생과 사의 동종성은 없으며, 그러므로 이제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응보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이 선택에 대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벤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행복을 증가시켜야 한다. 형벌은 해악이다. 모든 형벌은 자체로 악이다. 더욱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이 이제 그 자체로 악이고 해악이 형벌을 통해 예방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처벌 조건 두 가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응보주의의 문제점은 범죄 예방에 도움 주지 못할 수 있고 교화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공리주의의 문제도 예방 효과가 증명하기 어렵고 수단으로 여겨가지고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제도와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인데요. 먼저 사형의 의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의미니까 넘어갈 것이고, 여기서 이제 3명의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이 칸트와 루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입장을 가졌고 베카리아 혼자 다른 입장을 가졌는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형 이외에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찬성 입장을 가졌습니다. 사형에. 그래서 인격을 해방하여서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루소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안정성과 생명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 희생해야 된다.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종신노역형이 더욱 범죄 예방에 더 이익이 된다.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 또 살인 금지 규정한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루소랑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루소는 이제 자신이 살인자의 생물이 되는 것을 피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나 추방을 통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했고요.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유사한 행위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 또 수용자 신체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 하면서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종신의료교육을 바라면서 주장했다. 사형제도의 찬반 입장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 개념은 끝났고요.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6번 문제 풀어보자면 형벌은 가중되어야 한다. 능가하기에 이기 때문에 벤담 입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을은 충분한 정도, 이 정도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가진 베카리아의 입장인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담이죠.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인데 형벌이 예방할 폐해가 초래할 폐해보다 더 큰 경우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가 되어야지 올바르다고 해서 이게 답은 1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것은 이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공리한다. 이것을 봤을 때 루소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수단,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제 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갑은 동의에 근거한다. 맞습니다. 사회계약, 이것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도 이제 범죄자는 처형당해야 된다. 루소, 그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전지. 세 번째 현지, 이제 성벌은 시민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을 위해 가해져야 한다. 이것은 이제 공리주의. 칸트는 공리주의가 아니죠. 리을은 이제 공적 정의 실현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둘 다 공적 정의 실현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사형 제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응보주의였죠. 그래서 재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예지체 인격과 현상체 인격, 이 두 개로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존엄성을 생득적 인격성이랑 시민적 인격성, 이렇게 두 개로 갔는데, 아까 전에 인격을 존중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되지만 생득적 인격성은 존중이 되어서 이게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칸트의 발언은 맞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응보의 수단이지 범죄 예방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제 공리주의. 그래서 이제 범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찬성했었죠.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하고, 계약 위반자이며 국가의 적이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 하거나 국가에 추방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이제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이제 반대했죠. 국가는 필요하지만 생명권 양도는 불가하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범죄 예방과 교화를 강조했고, 더 효과적인 형벌을 강조해서 사형보다는 이 종신노역형을 강조했습니다. 벤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최다체행,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사형을 해야 된다. 내학자, 여기 앞에서 배웠던 내학자의 공통점은 비례성의 원칙을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형벌은 국가가 집행하고 공적 정의 실현 수단. 공적 정의 실현 수단. 아까 문제 나왔었죠? 이것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